자, 이곳은 우이천입니다. 제가 북한산 국립공원은 다녀왔고요. 지금 잠실적으로 귀가하기 위해서 우이천을 따라 쭉 하류로 내려가서 우이천과 중랑천이 월릉교 근처에서 만납니다. 월릉교 근처에서 중랑천 자전거길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랑천 자전거길을 타고 남진에서 서울숲 뚝섬 유원지 쪽에서 한강 자전거길을 따라 쭉 잠실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이곳은 우이천입니다. 우이천. 제가 북한산 국립공원에 다녀와서 잠실로 귀가하고 있는데요. 우이천을 따라 쭉 자전거길이 뻗어 있습니다. 월릉교까지 내려가서 중랑천 자전거길을 따라서 쭉 남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뚝섬의 서울숲 거기에서 한강 자전거길을 이용해서 잠실로 귀가하겠습니다. 자, 하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전거들이 꽤 많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자, 자전거 지나간 다음에 내려가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우이천이라는 게 강북구 우이동에서 쭉 중랑천 쪽으로 뻗어 있는 하천이 길이가 대략 한 7km 정도 돼 보입니다. 이 우이천을 따라 쭉 하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월릉교 부근에서 중랑천과 만나게 됩니다. 그 한강에 지천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한강 남쪽에 양재천이 탄천과 만나듯이 이곳 한강 북쪽의 우이천이 중랑천과 만나게 됩니다. 우이천을 따라 쭉 하류로 내려가서 월릉교 근처에서 중랑천을 만나서 중랑천 자전거길을 따라 계속 남진을 하겠습니다. 그럼 뚝섬 유원지 서울숲 부근에서 한강 자전거길과 중랑천 자전거길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쪽으로 계속 남진하겠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해발 836m, 백운대 정상인데요. 지리산 국립공원 해발 1915m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높이지만은 지리산 천왕봉은 그러게 쇠줄을 잡고 올라가거나 그런 구간이 거의 없는데요. 아까 북한산 국립공원 정상 백운대를 올라갈 때는 그 북한산성의 여러 문 중에 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문. 그 위문에서 백운대 정상까지 한 300m 정도 구간은 쇠줄을 잡고 아슬아슬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백운대 접근하기에는 어린이들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백운대에 올라가는 그 쇠줄 탈 때는 음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음주 산행이 절대 금지되는 구역이기도 합니다. 백운대 가는 길. 자, 저를 비추면 역광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비춰볼까요? 역광이 좀 될 것 같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우이천의 중류에서 우이천의 하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3km 가면 월릉교 부근에서 중랑천과 만납니다. 이제 중랑천과 합류하면 계속 남쪽으로 중랑천 자전거길을 타다 내려가서 한양대 지나서 서울 뚝섬 서울의 숲 부근에서 한강 자전거길을 이용해서 잠실 집으로 귀가할 계획입니다. 다시 정면입니다. 이쪽도 우이천의 폭은 한 10m 정도 돼 보입니다. 양재천의 폭은 한 15에서 20m 정도 되는데요.
이곳 우이천은 하천의 폭이 한 10m 정도로 좀 좁아 보입니다. 이제 우이천의 중류에서 하류로 가는 상황이어서 그런지 계속 완만한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중류에서 하류로 가기 때문에 강의 흐름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중류에서 하류로 완만한 내리막길 자전거 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이 우이천 자전거 길이 우이천의 서쪽을 달리고 있는데요. 건너편에 우이천의 동쪽 자전거 길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별로 안 불어가지고 후텁지근한 것 같습니다. 백운대 정상에서도 날파리들만 굉장히 많고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후텁지근했었는데요. 여기 내려오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 우이천도 자연 생태공원으로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실에서 북한산 국립공원에 자전거 및 등산을 해서 간 게 2017년 10월 추석 연휴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만 2년 4개월 전인 것 같습니다. 2년 4개월 전 2017년 10월에 잠실에서 자전거를 타고 한강 자전거길, 중랑천 자전거길, 우이천 자전거길, 덕성여대에서 우이천을 벗어나서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분소에 바로 위에 있는 도선사, 대한불교조계종 도선사라는 사찰 근처에다 자전거를 주차하고 거기에서 북한산의 정상인 백운대 해발 836m까지 1시간 남짓 등산을 해서 올라간 게 2017년 10월이니까 2년 8개월 전인데요. 오늘 2년 8개월 만에 오늘 2020년 6월 6일 현충일 2년 8개월 만에 다시 그 코스로 자전거 타기 및 등산을 하고 현재 우이천을 따라 잠실로 자전거를 타고 귀가 중입니다. 여기가 뭐 좀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가볼까요? 어디 완전 막혀 있는 건지 아니면 막혀 있군요. 자, 막혀 있어서 반대쪽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저쪽으로 건너가야겠습니다. 자, 다시 우이천 상류 쪽으로, 즉 중류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를 건너서 가보겠습니다. 약간 경사길이어서 잠깐만요. 자, 여기가 우이천입니다. 우이천의 서쪽 자전거길이 공사 중이어서 동쪽 자전거길 쪽으로 천천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더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이천의 동쪽 자전거길인데요. 더 깨끗하고 넓게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록색은 보행로 겸 조깅로, 빨간색이 자전거 도로로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를 비춰볼까요? 저기 마라톤 하면서 뛰어오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는 자전거길이 최근에 정비를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있었던 자전거길을 최근에 정비한 것 같습니다. 바닥이 탄탄합니다. 자전거 타기에 아주 상쾌한 기분이 듭니다. 빨간색 옷을 입고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다리가 있습니다. 우이천 위로 동쪽과 서쪽을 횡단하는 다리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자, 여기도 뭐 우이천 하류를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0m 전방에서 다시 다리를 건너서 우이천의 서쪽 자전거 길로 진입을 해 보겠습니다. 중랑천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랑천으로 가려면 이 다리를 건너서 우이천에, 자, 우이천입니다. 우이천에 자, 서쪽 자전거 길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한 중랑천과 만나는 지점이 한 2km 정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초록색은 보행로 겸 조깅로, 빨간색이 자전거 도로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을 등산하는 코스는 크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코스가 제가 오늘 갔던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을 통해서 도선사 거쳐서 북한산 국립공원 정상 100군데까지 갔다가 내려갈 때는 저기 은평구 구파발 쪽으로 하산하는 게 일반적인 코스인데요. 또 물론 반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은평구 구파발 쪽에서 등산을 시작해서 100군데 정상을 거쳐서 강북구 우이동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반대 코스도 있는데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코스인 것 같고, 저기 이북 오도청 뭐 이런데, 구기동 뭐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의상봉, 그 다음에 비봉 이런 데를 등반하는 그러한 코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산성 성곽길 코스도 있습니다. 남한산성 성곽길 코스가 있듯이 북한산성 성곽길 코스도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2014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북한산성은 세계문화유산은 아닌 것 같고, 북한산 국립공원의 이제 중턱에 조성되어 있는 조선시대의 북한산성입니다. 북한산성. 남한산성에 대칭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북한산성. 북한산성을 성곽길 따라 등반하는 코스도 있습니다. 이제 우이천의 하류에 왔습니다. 자, 이제 중랑천과 만날 때까지 한 1km 못 남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류가 우이천 하류다 보니까 하천의 폭이 약간 넓어졌습니다. 하천의 폭이 한 15m 될 것 같습니다. 중류는 한 하천의 폭이 한 10m 됐는데요. 지금 하류는 하천의 폭이 한 15m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랑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자전거 길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임시 포장을 한 것 같고요. 이 위에다가 이제 좀 매끄럽게 다시 다듬질을 한 다음에 색칠을 할 것 같습니다. 서울은 1000만 서울 시민이 사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의 한복판을 관통하는 한강이 있고, 한강에 본류가 있고, 한강에 또 지류들이 있습니다. 한강의 지천이라고 하죠. 지천. 강남 쪽에는 제일 먼저 동쪽부터 서쪽으로 말씀드리면, 강남 지역의 한강의 지천들은 동쪽부터 서쪽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덕천, 그 다음에 성내천, 탄천, 또 양재천, 반포천, 안양천, 뭐 이런
하천들이 한강의 남쪽 지역에 있는 지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의 북쪽 지역에 있는 지천들을 말씀드려 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강 북쪽에 있는 한강의 지천, 지류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드디어 이제 우이천과 여기 중랑천이 만났습니다. 우이천과 중랑천이 지금 만났습니다. 자, 중랑천과 우이천이 만났습니다. 자, 이제 중랑천, 자, 왼쪽 중랑천은 폭이 훨씬 넓죠. 중랑천의 폭은 한 70m, 70m 정도는 돼 보입니다. 여기가 중랑천의 중류입니다. 중랑천은 저기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요. 남쪽에 그 한양대 지나서 서울 뚝섬의 서울의 숲 부근에서 한강과 합류합니다. 거기가 중랑천의 하류고요. 거기에서 중랑천이 쭉 북쪽으로 뻗어 있는 한강의 지천인데요. 의정부까지 뻗어 있습니다. 뚝섬 유원지 쪽에서 의정부까지 남북으로 쭉 한 30km 정도 뻗어 있는 게 중랑천입니다. 서울시 중랑구라고 아시죠? 그에 반해서 한강의 남쪽으로 탄천은 잠실 종합운동장 쪽에서 경기도 용인, 수지, 죽전, 동백지구, 용인 동백지구까지 한 30km 정도 남쪽으로 쭉 뻗어 있는 게 탄천입니다. 이곳은 중랑천입니다. 중랑천 자전거 길인데요. 지금 중랑천의 서쪽에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 길을 따라 계속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랑천의 서쪽에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 길을 따라 계속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동쪽에 중랑천이 보이고요. 그 너머로 중랑천의 동쪽에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 길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하천이 중랑천인데 중랑천의 폭이 한 7, 80m 돼 보입니다. 저 중랑천의 너머로 중랑천의 동쪽 자전거 길이 보이고요. 저는 현재 중랑천의 서쪽에 조성되어 있는 서쪽 자전거 길을 따라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 남동 방향에 아차산이 보입니다. 아차산. 광진구에 있는 아차산. 아까 우이천하고 중랑천이 만나는 지점은 원릉교의 남쪽 부근입니다. 원릉교의 남쪽 부근. 원릉교에서 동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육군사관학교, 서울여자대학교가 있고요. 원릉교의 남쪽으로 약간 내려오면 우이천과 중랑천이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이천에서 이제 중랑천으로 내려왔습니다.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7, 8km 가면 한양대학교가 나오고요. 거기서 추가로 2, 3km 더 가면 뚝섬 서울의 숲에서 중랑천이 이제 한강과 합류를 합니다. 거기서 저는 이제 뚝섬 유원지 방향으로 좌회전, 즉 동진을 해서 영동대교를 건너서 다시 한강 강남 쪽으로 가서 잠실 종합운동장, 잠실 나들목 순으로 이제 귀가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농구를 즐기는 청소년들이 꽤 많습니다. 농구 코트도 있습니다. 중랑천도 이렇게 하천의 천변에 체육시설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강의 지천들이 한강의 본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강의 본류도 한강 시민공원도 비가 많이 오면 고수부지 그 체육시설들이 침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처럼 이 한강의 지류 지천에 있는 탄천이나 중랑천, 양재천, 안양천 이런데 한강의 지천들 조성되어 있는 이런 체육공원들도 비가 많이 오면 이제 침수가 되니까 통행 금지시킵니다. 청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한강의 남쪽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인공적인 게 아니라 자연적인 하천이죠. 한강의 남쪽 지역에 있는 한강의 지천들은 동에서 서쪽 순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고덕천, 성내천, 탄천, 양재천, 반포천, 그 다음에 안양천, 이런 순으로 한강의 남쪽 지역에 한강의 지천, 지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의 북쪽 지역에 있는 한강의 지류, 지천들은 동쪽에서 서쪽 순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달리고 있는 중랑천, 그 다음에 한양대 근방에서 청계천과 중랑천이 또 합류합니다. 그 다음에 우이천을 제가 또 지나왔죠. 우이천. 그 다음에 서쪽으로 좀 더 가보면 정릉천도 있습니다. 강북 지역에 정릉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청계천과 합류할 겁니다. 정릉천과 청계천이 합류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면 저기 용산구 이촌동에도 무슨 이름 좀 생소한 하천, 한강의 지천 지류가 있긴 한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서울 월드컵 경기장 근방에 홍제천과 홍제천이 있고 홍제천하고 또 무슨 하천도 거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홍제천. 네, 뭐 그 정도가 있습니다. 불광천도 있습니다. 홍제천도 있고 불광천도. 그것들이 이제 한강의 북쪽 지역에 자연적으로 흐르고 있는 한강의 지천 지류들입니다. 저는 현재 중랑천 자전거 길을 따라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5km 정도 가면 한양대학교에서 청계천과 만날 것 같습니다.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바람이 약간 불고 있긴 한데요, 그러기 시원할 정도는 아닙니다. 바람이 약간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약간 붑니다. 시원할 정도는 아닙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1도로 예보됐었는데요, 뭐 그 정도까지 기온이 올라갔었을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저녁 일기 오늘 기온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전방을 비추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갑니다. 자, 이제 동쪽으로 중랑천 폭이 한 70-80m 되고요. 건너편에 중랑천의 동쪽 자전거 길도 쌩쌩 달리는 자전거들이 보입니다. 저는 중랑천의 서쪽 자전거 길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랑천을 따라 잠실에서 경기도 의정부 터미널까지 왕복 100km 정도를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게 한 15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15년쯤 전에 잠실에서 중랑천 자전거길 따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 터미널까지 왕복 100km 정도 자전거를 탔던 기억이 납니다. 한 15년 됐을 겁니다. 2005년도 정도. 이제 바람이 좀 붑니다. 자전거를 타실 때는 이렇게, 저는 지금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 셀카봉을 잡고 있는데요,
자전거 길이 100%다 평탄하진 않습니다. 가끔 울퉁불퉁한 데가 있고, 또 이렇게 요철 지역 과속 방지턱도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밤에는 그런 과속 방지턱 요철 부분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서 자전거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탈 때는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양손 핸들을 다 사용해서 안전하게 타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현재 저는 부득이하게 왼손만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셀카봉을 들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월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나가겠습니다. 자, 앞부분을 오른쪽에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습니다. 노란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습니다. 자, 노란 꽃, 빨간 꽃도 있고요. 한강 남쪽에 긴 한강이 지천이 이제 동쪽에는 탄천이 있고 서쪽에는 안양천이 있는데요. 한강의 북쪽에 있는 긴 하천은 동쪽에 지금 제가 달리는 중랑천, 서쪽에는 이제 홍제천, 불광천이 좀 긴 편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중랑천이 꽤 긴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다 달려봤는데요. 한강의 지천 중에 강남 지역의 그 탄천,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경기도 용인시, 죽전 지나서 용인 동백지구까지 한 30km 정도 남북으로 뻗어 있는 게 탄천인데요. 탄천도 제가 자전거를 타봤고, 그 다음에 한강 남쪽 지역에서 이제 서쪽에 있는 안양천에서도 자전거를 타봤는데요. 잠실에서 여의도 거쳐서 안양천으로 접근해서 목동 쪽으로 해서 경기도 광명시, 안양 거쳐서 경기도 의왕시 하기천, 의왕시까지 내려가면 안양천이 하기천과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타봤는데요. 그 하기천하고 안양천 합류 부분인 경기도 의왕시까지 잠실에서 자전거로 왕복하면 왕복한 또 한 110km 정도 됩니다. 그 코스도 제가 자전거를 타봤습니다. 그리고 한강 북쪽에 있는 불광천, 홍제천도 자전거를 타봤는데요. 잠실에서 자전거를 타고 저기 월드컵 경기장, 서울 월드컵 경기장 거쳐서 북쪽으로 홍제천, 불광천 쪽으로 쭉 상류로 올라가게 되면 그 끝에 무슨 그린 그랜드 호텔인가 뭐 있습니다. 그 근방에서 유턴하게 되면 잠실에서 거기까지 왕복 또한 한 8, 90km 정도는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 중랑천은 15년쯤 전에 2005년경에 잠실에서 중랑천을 따라 의정부시, 의정부 터미널까지 왕복 100km 정도 자전거를 탔었습니다. 지금 이 전방 10m 지점의 장안교입니다. 장안교. 이 장안교는 이 중랑천의 동쪽에 저희가 광진구인지 성동구인지 좀 불분명한데요. 광진구인 것 같습니다. 광진구 장안동, 동대문구 장안동? 동대문구 장안동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쪽은 중곡동 쪽이고, 이 중랑천의 동쪽은 광진구 중곡동 쪽이고, 장안동은 이 중랑천의 서쪽인 동대문구 장안동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장안교를 통과했는데요. 장안교의 동쪽은 광진구 중곡동인 것 같고, 장안교의 서쪽은 동대문구 장안동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말농장도 있습니다. 주말농장.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지금 중랑천 자전거길, 서쪽 자전거길인데요. 주말농장입니다. 보이시죠? 주말농장에서 텃밭을 일구는 주민들이 보입니다. 야채, 채소들이 탐스럽게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중랑천의 서쪽 자전거길 장안교를 지나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주말농장 뭐 한 평 정도씩 임대를 한 것 같습니다. 크기를 보니까 이렇게 구획 정리된 거 보니까 한 평 정도, 한 평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반평. 한 평은 가로 세로 1.8m씩인데 1.8m가 약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3분의 2평, 한 평에 3분의 2 정도 크기 돼 보입니다. 한 평에 3분의 2, 즉 3분의 2평 정도 크기의 주말농장 이렇게 구역입니다. 부럽습니다. 주말농장 저렇게 야채, 채소를 재배하는 주민들이 부럽습니다. 자, 저를 다시 비춰보겠습니다. 자, 시원하게 한강까지 7km 남았다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강까지 7km. 한강까지 7km. 그러면 한양대까지는 이제 한 4.5km 남았을 것 같습니다. 한양대까지. 한양대에서 중랑천과 청계천이 만납니다. 앞으로 4.5km 더 가면 한양대고, 거기에서 중랑천과 청계천이 만나는데요. 거기에서 2.5km를 더 내려가면 이제 뚝섬 서울의 숲에서 중랑천이 한강과 합류합니다. 전방을 비춰보겠습니다. 이제 장평교라고 다리가 10m 앞에 있습니다. 장평교입니다. 장평교. 다리마다 이름이 다 간판이 붙어 있는데요. 장평교를 통과해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중랑천의 서쪽 자전거길에서 장평교를 지나서 계속 남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6km 정도 가면 한강, 서울의 숲에서 한강과 중랑천이 합류합니다. 여기도 무슨 또 녹지공원을 정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크레인도 있었고요. 자, 흙 객토 작업 뭐 비슷하게 한 것 같습니다. 다시 저를 비추겠습니다. 바람이 좀 불고 있어서 좋습니다. 마라톤을 하면서 동영상을 찍으면 뛰면서 셀카봉을 촬영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스마트폰이 많이 흔들리는데요. 그에 반해서 자전거를 타면서 스마트폰 동영상을 찍을 때는 흔들림이 덜한 것 같습니다. 도로가 평탄하기만 하면 흔들림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동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자전거를 타면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데 이 바닥에 움푹 들어간 데나 금이 간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현재 시간은 6시 49분이라고 전광판 시계탑이 있습니다. 6시 49분 보이시죠? 전광판 시계탑을 통과했습니다. 6시 49분.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2020년 6월 6일 현충일 토요일 저녁 6시 50분쯤 됐는데요. 한 주를 마감하고 휴식을 취하는 주민들이 이곳 중랑천 시민공원에 많이 나와서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쪽을 비추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차산입니다. 아차산 지금 뒤쪽입니다. 아차산.
아차산은 해발 300m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00 몇십 미터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제가 다녀온 북한산 국립공원은 해발 836m, 백운대 정상까지 다녀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산 국립공원은 전 세계에서 기네스북에 올랐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북한산 국립공원 구파발 쪽에서 올랐을 때 그 안내문을 봤는데요. 북한산 국립공원 구파발 지구, 구파발 분소죠. 거기에서 홍보 안내문을 봤는데요. 그게 한 10여 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전 세계에서 공원 중에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공원이 어디냐, 그게 바로 북한산 국립공원이 기네스북에 올랐답니다. 왜냐하면 1000만 서울시민과 1050만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북한산 국립공원이지 않습니까? 북한산 국립공원은 남쪽으로는 서울시고 북쪽으로는 이제 경기도 양주시, 그 다음에 경기도 고양시, 그 다음에 경기도 의정부시, 뭐 이런 식으로 경기도와 서울시 사이에 있는 국립공원인데요. 그래서 한 2천여만 명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공원으로,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공원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제가 10여 년 전에 홍보 자료에서 봤습니다. 자, 이제 동대문구를 벗어났습니다. 동대문구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성동구입니다. 성동구. 동대문구를 벗어났고요. 이제부터는 성동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가 이 중랑천 하류의 서쪽 지역도 성동구고, 중랑천 하류의 동쪽 지역의 일부, 그러니까 뚝섬 유원지 여기가 있는 성수동 여기까지가 성동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로 이제 성수동의 동쪽에 있는 뭐 자양동 뭐 이런 데는 광진구입니다. 그런데 그 서쪽에 있는 성수동은 성동구입니다. 그래서 이 중랑천 하류 쪽에 진입했는데요. 중랑천에 이제 서쪽에 있는 왕십리 쪽도 성동구고, 동쪽에 있는 뚝섬 서울의 숲, 그 성수동 쪽도 성동구입니다. 자, 지금 차 소리가 굉장히 힘차게 들리실 겁니다. 차 소리. 자, 이렇게 달리다 보면 하루살이 날벌레들이 눈에 들어가니까 정말 짜증이 납니다. 잠깐만요. 날파리들이 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끼는 게 좋긴 한데,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오늘 북한산에 오를 때도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니는 등산객들이 태반이었는데요. 대부분 한 95%는 마스크를 착용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덥지만은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복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북한산 정상 백운대까지 등산 및 하산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는 북한산 정상까지 백운대까지 복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산 및 하산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다시 정면을 비추겠습니다. 이 복면 마스크 착용한 상태에서
안경을 쓰면 안경테가 귀를 눌러서 귀가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경을 안 썼는데요. 그랬더니 눈에 날파리가 들어와가지고 짜증나게 합니다. 자, 이제 한양대가 한 2km가 못 남았을 것 같습니다. 한 2km 가면 한양대 부근에서 중랑천과 청계천이 합류하고, 거기에서 추가로 2.5km를 더 내려가면 서울의 숲, 뚝섬 서울의 숲에서 중랑천과 한강이 합류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는 동쪽으로 가서 영동대교를 건너서 한강 남쪽으로 한강을 건널 겁니다. 한강 남쪽으로 영동대교를 이용해서 한강 남쪽으로 가서 잠실 종합운동장 쪽으로 가서 잠실 나들목을 통해서 집으로 귀가하는 코스입니다. 저를 다시 비추겠습니다. 날파리들이, 이 풀들이 많다 보니까 날파리들도 많고, 지금 콧등에도 뭐가 있긴 합니다. 자, 다시 전방을 비추겠습니다. 저기 지금 중랑천. 저는 현재 중랑천의 서쪽 자전거 길 타고 남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중랑천의 건너편에 동쪽 자전거 길이 보이실 거고요. 그 바로 너머로 동부간선도로를 힘차게 질주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거의 시속 100km로 달리는 것 같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차량이 질주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중랑천의 동쪽 편에 조성되어 있는 동부간선도로입니다. 여기도 약간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울퉁불퉁 하는 지역에서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해가 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7시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2020년 6월 6일 현충일 토요일 저녁 7시 정도 됐을 것 같고, 한 이제 20분 정도 있으면 저 해가 질 것 같습니다. 저 전방 한 4km 지점에 초고층 아파트가 한 7동 정도가 보이는데요. 저기가 왕십리의 남쪽 지역에 있는 행당동, 응봉동 이 지역입니다. 왕십리의 남쪽 지역에 있는 성동구 행당동, 응봉동 이 지역입니다. 저기 약간 못 미쳐서 이제 한양대학교가 있습니다.